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까지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마쳤다고 대학관이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수장은 내년 초 코로나19 백신 수천만 회 분량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세아스의 영향으로 현재 뉴욕, 뉴저지 100만여 가구에 정전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측이 가을 학기 시작 전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새 학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 귀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감염자가 나와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차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이번 주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의회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마이클 메로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에 출연해 이 회의에서 협상이 진전이 없고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은 실업수당 연장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로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 이 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쟁점이 됐던 추가 실업수당과 관련해 12월까지 주당 $4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근거로 연방정부는 주 정부와 별도로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0만 명이 넘는 미국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습니다.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30일 이내에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 초 코로나19 백신 수천만 회 분량이 나올 것이며 내년 연말까지는 최대 10억 회 분량의 백신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 세계가 내년 말까지는 백신 공급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파우치 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잇따라 반기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신 개발이 대선 승리의 승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으로부터 오는 11월 대선에 맞춰 성공적 백신 개발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사항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왔으며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안전성과 효용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이 확산 억제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최악이라고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대응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규모와 다양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발생국이냐는 질문에 양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밝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달하며 확진자 중에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열대성 폭풍 아이시아스가 뉴욕 뉴저지 일원을 통과한 후 현재 100만여 가구에 정전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시아스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지역을 강타해 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으며 나무 쓰러지거나 부서지면서 25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차량 파손, 인명 피해까지 야기했습니다. 4일부터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집계된 정전 사례는 뉴욕주 77만 2,910건, 뉴저지주 99만 116건, 기타 70만 2,449건입니다. 4일 열대성 폭풍 아이시아스가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베이사이드 지역의 연립주택에서는 큰 나무가 집 앞에 쓰러져 주민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분 거리에 이웃에 있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앞에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1층에 있는 사람이나 2층에 있는 이분들이 고립이 돼가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311에 신고를 했는데 잘 안 지요. 그 311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가정집에 집 쓰러진 거 치우러 오는 거는 2주가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톱 연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출입을 하게끔 도와준 일이 있어요.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도 복구를 위해서는 며칠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 주민들은 복구가 더딘 데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PSEG 관계자는 복구 작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There's no accurate time for the restoration. We are working on it. Right now, Then may I put you on hold for one moment, please? Okay, excuse me? Excuse me? 롱아일랜드 PSENG LI 가입자 32만 769가구, 뉴저지 PSENG 고객 30만 8,996가구와 JCPNL 가입자 57만 961가구,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슨 19만 2,784가구, 오렌지 앤 락랜드 에너지 회사 58만 3,781가구 등이 정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 폴리 메인 상권인 린우드 플라자에도 정전 피해가 며칠간 잇따라 주차장과 상점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 have no idea if PSE&G is working on this. If they are, they're going very slowly. When I think about this Fort Lee, I've been in Fort Lee for 31 years. And in 31 years, we lose power all the time. Sometimes from the heat and the air conditioning stress on the system. But the infrastructure is old. No one's making th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t's very disappointing. Yeah, I'm doing business about 50 years in this country. I never see this kind of bad. Every year, 1 or 2 times happen this. Not a couple of days, 2 hours, 3 hours, they're going out and come back. Once PSEG, they want to fix up some kind of generator, emergency generator. When they go out, I don't mind. I never claimed the PSEG because not easy to handle by small business. No, never compensate us. They don't care actually. They never even ask. They don't call us for when they're going to come in. It's all public record. That's all we know. 대중교통 피해도 컸습니다. 오늘 전철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일부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JFK 국제공항에서는 최소 55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라구아리아 공항에서는 78편이 결항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식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이 외식을 기피하면서 식품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는 식료품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2월부터 6월까지 육류 가격은 거의 11% 상승했으며 특히 소고기는 20%까지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는 8.5%, 계란은 10%, 곡물과 신선한 채소 등은 4%씩 각각 인상됐습니다. CNN은 소고기 값이 크게 오른 것은 육류 가공 공장 노동자의 집단 감염으로 한때 공장 문을 닫으면서 육류 공급망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또 사상 최악의 대규모 실업 사태로 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식량난으로 저소득층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억 4,900만 명 가운데 3천만 명이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 주립대학 측이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올버니 캠퍼스와 스토니브룩 캠퍼스는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새학기에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욕 주립대는 두 캠퍼스 외 다른 캠퍼스도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크리스타키스 올바니 대학 스튜던트 어페어 부학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지연되고 있어 학생들이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기숙사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기 동안 1일 자가진단 체크도 의무화됩니다. 1일 자가진단 체크를 통해 체온이 화씨 100도를 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 주립대학은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 폐쇄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온라인 원격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9월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문을 열 계획인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 귀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은 학부모 단체와의 미팅에서 학생이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릴 수 없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택으로 돌려보내져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학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반복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 귀가 조치할 방침입니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을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뉴저지주도 모든 학군 학생들의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약 700개 학군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할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LA, 시카고, 마이애미, 휴스턴,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들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30년 가까이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쪽집게 교수라고 불리는 역사학자 앨런 릭트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릭트먼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대선 판세의 13가지 핵심 요소로 승패를 예측하는 모델에 따라 바이든이 간발의 차로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릭트먼 교수는 120년간의 미 역대 대선을 분석해 정리한 대선 판세의 13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대선 판세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따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재선을 시작으로 9차례 대선의 투표 결과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의 경우 선거 직전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뒤져
클린턴 대세론이 퍼져 있었지만 트럼프는 총 득표에선 지지만 결국 45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트럼프의 탄핵까지 예고했습니다. 릭트먼은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대선 판세 결정 13가지 요소를 누가 많이 가져갈지 하나하나 대입시켰더니 바이든이 7개, 트럼프가 6개를 각각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7월 개학한 남부지역 일부 학군에서 학생, 교사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시시피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명의 감염자가 나와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같은 초등학생의 감염 사태는 뉴욕시의 9월 개교 방침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 중인 코린스 학군 내 한 초등학교에서 6명의 학생과 1명의 교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감염자와 밀집 접촉한 것으로 간주되는 어린이 116명을 14일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학교 측은 등교생의 온도를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감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주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귀넷 학군에서는 교사, 직원 등 약 26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조지아주에서는 청소년 여름 캠프에 참석했던 10대 260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같이 남부지역 학군에서 개학 초부터 집단 감염자가 나타나자 9월 개학을 준비 중인 뉴욕시 등 일부 학군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뉴욕시는 낮은 감염률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9월에 교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며 뉴욕시가 성공적으로 학교 문을 열 것인지를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주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De Blasio's push to open schools finds resistance. Test case for big cities. Teachers' demands and clashes with Cuomo threaten plan. De Blasio의 개교 추진에 대한 저항, 대도시 학교 개방의 시험대, 교사의 요구와 Cuomo 위협으로 계획의 충돌. 가을 학기가 다가오면서 학교 개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학교들과 정부가 준비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re are not yet enough nurses to staff all city school buildings, and ventilation systems in aging buildings are in urgent need of upgrades. There may not even be enough teachers available to offer in-person instruction. 아직 모든 공립학교에 담당 간호사가 부족하며 건물들의 환기 시스템은 업그레이드가 시급하고 심지어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교사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Some teachers are threatening to stage a sick-out, and their union has indicated it might sue over reopening. Governor Andrew M. Cuomo, who has contradicted the mayor on every major issue related to schools during the pandemic, has spent the last several days loudly noting that Mr. de Blasio's plan is not yet complete. 일부 교사들은 병가를 내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교사 노조는 개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와 관련된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며칠 동안 디블라주 시장의 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city is also home to vast numbers of vulnerable children. Remote learning has been a failure for many of the city's children, but has been particularly disastrous for the 200,000 students with diabetes and 114,000 who are homeless. 뉴욕시는 수많은 취약한 어린이들이 있으며 원격 학습은 많은 아이들에게 실패했습니다. 특히 20만 명의 장애 학생들과 11만 4천 명의 노숙자들에게는 비참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Despite all that, the city believes it can safely reopen schools on September 10 because New York has maintained a low infection rate. If it succeeds, it will accomplish something almost no other big city district is even attempting. In recent days, Los Angeles, Miami, Houston, and Washington, D.C., not to mention scores of smaller suburban and rural districts,
have opted to start the school year remote only.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정부는 낮은 감염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0일에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휴스턴, 워싱턴 DC는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고 만약 이번 학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다른 대도시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뉴욕포스트 기사를 보겠습니다. Defund the police. Fund the police. Defund의 D를 X로 처리했는데요. 이 말은 경찰을 지원하라는 뜻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경찰 예산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81% of African Americans want same number of cops or more. 81%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동일한 수의 경찰 또는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Contrary to them, defund push. A Gallup poll finds all races oppose cutting police where they live.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인종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경찰 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주로 어린이들이 걸리는 희귀성 신경질환이 올해 미국에서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성 이완성 척수염은 신체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신경질환으로 발열, 보행장애, 팔다리 힘빠짐, 허리와 목 통증,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질환은 미국에서 2년 주기로 8월에서 11월에 발병 사례가 급증하곤 하는데 가장 최근 확산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진앙지였던 뉴욕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사흘 연속으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5,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어제 7만 2천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0.87%의 확진율을 보였으며 뉴욕시도 3일 연속으로 확진율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온라인 상품 사기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마스크들 중에서도 품질을 속인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품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사실조차 알기가 어렵고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포 카운티가 카운티 내 61개 해수욕장에서 수영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연일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카운티 일대 해변의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보건국은 헌팅턴 타운 내 23개, 브루케이드 타운 내 21개 해수욕장을 포함한 카운티 내 6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영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행복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성공의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